처음에는 이제 주워 먹고 했었는데 거의 다 주워 먹었던 것 같습니다. 국수 같은 거, 이제 오리 같은 것도 주워 먹어봤었고, 국수리 강대. 뭐 그렇죠. 그 소위 말해서 그 펑펑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펑펑이 같은 것도 이제 간혹 이렇게 떨어지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서 주워 먹고. 네. 아니 그러면 2000년도에 마지막 탈북을 하셨어요? 네, 2000년도에 마지막 탈북을 했습니다. 해서 이제 그때는 몇 살이었죠? 그때 18살? 그렇죠. 18살쯤이었죠. 아마 17살, 18살. 그래서 그 전에 잠깐 말씀드릴 게 있다면 어쨌든 신의주로 이제 잡혀나갔었어요. 중국 심양에서. 아, 그때 네, 어릴 그래서 때 들어왔다가. 신의주로 잡혀나가서 굉장히 그 거의 죽음 앞에까지 갔다 왔고요. 영양실조라고 해서. 그렇죠. 눈이 풀리고 목구멍에 뭐가 들어가고 넘어가고 그런 감각이 없어진 상태까지 가봤고요. 마지막에는 그 항문이 풀리고 이제 그러면 더 이상 회복이 안 되는 이제 그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가봤었거든요. 그런데 살 운명이었는지 어쨌든 겨우겨우 살아서 일단 제일 마지막 2000년도에 이제 탈북을 했고요. 그리고 네, 2000년도에서부터는 이제 중국에서 여기저기서 이제 돌아다니다가 또 그렇게 꽃제비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것도 이제 안 되겠다는 이제 판단이 섰고 당시에는 또 이제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열풍이 굉장히 많이 불었고 초시기였거든요. 아, 2000년대. 그렇죠. 그래서 중국에서. 그렇죠. 제일 처음 사건이 아마 그 영사관 뛰어들어가면서 탈북자들이 13명인가? 그게 뉴스에 빵 터지고. 아, 그러면 중국에 왔을 때 한국을 어떻게 아셨어요? 많이 알게 되죠. 일단 저 같은 경우엔 교회를 많이 갔고 교회에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만나고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고 뭐 하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다르고 근데 그 다르다는 게 굉장히 이제 북한하고는 차이가 나는 거죠. 이제 잘 먹고 잘 입고 거기에 플러스 어떤 문화 생활이라든지 그렇죠. 뭐 이런 것들에 이제 다르죠. 차이가 심한 그거는 설명할 필요 없이 느끼죠. 어린 아이더라도 훨씬 낫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느끼고 그래서 네. 이제 한국을 가야 되겠다라는 걸 하셨어요. 네, 그렇죠. 그거는 이제 중국에서 살 때만 해도 원래는 한국에 갈 생각을 못 했었는데 그런 생활이 지속이 되고 이제 잡혀나가고 공안차가 지나가면 심장이 내려앉고 콩닥콩닥 뛰고 그런 생활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이제 피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렇게 해서 좀 그리고 이제 사람답게 살아봐야 되겠다는 일종의 어떤 희망을 품게 되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을 가야겠구나. 선택의 여지가 점점 없어지고 맞아요. 무조건 가야겠구나. 아니 그러면 2000년대, 2010년 후인가, 2000년대 썩 지났을 때는 사람들이 막 몽골로도, 처음에 몽골로다가 그렇죠. 태국으로 저희 때도 그쪽 뭐 베트남 이런 쪽으로 많이 오잖아요. 저도 이제 베트남으로 해서 이제 왔으니까. 아, 그러셨어요? 네. 베트남으로 해서 왔고, 당시에는 선교사님들이라고 해서 브로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중국 전역에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교회 같은 데 가면 쉽게 만날 수 있었고요. 그런 분들이 당시에 이제 소개를 해주고 안내를 해주고 한국 갈 생각이 없느냐라는 먼저 와서 질문도 하고 그 당시에는 탈북자가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 많이 늘어났죠. 그러면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제 베트남을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오신 거죠? 그렇죠. 근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게 그 당시에 이제 탈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러잖아요. 많았죠. 근데 한국으로 이제 오는 사람 많은 거예요? 아니면 중국으로 넘어가요? 한국으로 오는 사람이 많았죠. 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에 가겠다는 생각을 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길도 없었고 어떤 그런 계기도 없었고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그 뉴스에 나오고 탈북자들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희망들이 생긴 거죠. 한국에 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비행기를 타고 대표적인 예가 뭐 90년도에 황장엽 선생님, 97년도라든지 이웅평 그 비행사죠. 그런 분들이 오면서 그게 또 이슈가 됐고 조금씩 알게 모르게 이제 탈북자들 속에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몰래 살고 있는 탈북자들 속에 이제 퍼지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한국을 가야겠구나라는 그런 인식이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됐고 조금씩 알아가게 되죠.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서 저도 이제 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가겠다고 생각을 한 그 계기는, 그 동기는, 어쩌면 중국에서는 이제 그 한계가 있으니까, 모든 상황들이, 뭐 더 이상 살 수 없는, 잡히면 또 이제 북한으로 가야 되고, 뭐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그 선택의 여지가 없이 가고, 그런 동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들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2002년도에 입국하셨어요? 2002년도에 저는 대한민국에 입국을 했고요. 네. 어땠어요, 그때는? 그때는 저희 탈북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몰랐었던 시기였습니다. 그 국정원 직원분들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탈북자를 신기해하고, 굉장히 이렇게 희귀해하고. 지금이랑 다르죠. 다르죠. 지금은 워낙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당시에는 정착금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10기 이전 사람들은 1억씩 받았다고 해요. 집도 30평 이상, 뭐 그러니까 아파트가 아니고 거의 독집. 이야. 그러니까 왜냐면 위험이 이제 있으니까, 탈북자들은. 그리고 뭐 피살된 이완영 씨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돈들을 이제 받았다고 하는데, 몇 기세요, 하나원? 저는 이제 32기입니다. 그래서요. 예. 그래서 어떤 그런 하나원 정착금도 그때 당시에는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 때는 3,700만 원. 그리고 플러스 뭐 나이에 따라서 좀 달랐었고요. 그리고 좀 교회라든지 이런 NGO 단체들이라든지 그리고 뭐 이 기업이라든지 그런 데서도 그때 당시에는 관심이 워낙 많았으니까 탈북자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 해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뭐 이렇게 받고 뭐 한 거로 치면 거의 뭐 탈북자 한 사람당 거의 1억씩 당시 1억은 굉장히 큰 돈이었거든요. 그렇죠. 2002년도에 그래서 당시에는 그 혜택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탈북자들에 대해서 대학교들도 굉장히 유명한 대학교, 서울 스카이대, 뭐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는 물론 저도 이제 서울예술대학교를 나왔는데 그 모든 대학교들에서도 그 어떤 그 관심을 보이고 관심을 많이 보이고 그래서 많이 갔습니다. 저랑 이제 공부한 친구들도 정치 외교라든지 경찰 쪽 뭐 해서 많이 갔었고요. 예,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영화에 관심이 있어서 이제 여러 곳이 있었는데 서울예술대학교를 갔었고 그런 시기였습니다. 예, 그때가 2002년도 그리고 2002년도는 월드컵이라고 해서 대한민국에 굉장히 좀 이렇게 붐했던 시기였고 거의 후끈후끈 그 열기가 어마어마했을 때고요. 그리고 민주화라고 해서 소위 말해서 당시에는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시기였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것들 당시에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그 카드 개념이 없을 때입니다. 그때는 카드 개념이 없을 때예요. 교통카드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막 생길 때고 시대가 막 바뀔 때였죠. 격변하던 맞아요. 대한민국이 소위 말해서 지금의 이 경제 성장을 하는 그 시기 그때 시기였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들 휴대폰도 진화를 할 때였거든요. 그때는 삐삐가 있었어요. 대한민국에도 삐삐가 있었고 그렇죠. 그때는 뭐 지금의 이런 폰들은 상상도 못했었던 시기였고 엄청 옛날에 오셨네요. 그렇죠. 저는 사실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면 거의 뭐 옛날 사람이란 얘기를 많이 듣고 아니 그러니까 저랑 친구인데 사실은 무슨 뭐 어르신이고 저는 아직 20대 같고 그래서 제가 다니던 하늘 꿈 학교라는 학교가 있어요. 거기 이제 교장 선생님 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지금도 항상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경철이 같은 경우에는 탈북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와서 그 많은 과정들을 실제로 겪었고 그리고 대한민국이랑 거의 같이 성장을 했고 또 어린 나이에 와서 이제 공부도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이제 대한민국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탈북자 흉내를 내면 안 된다 너는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예. 대한민국에 와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청년들이라든지 또한 그 어르신들이라든지 많은 분들하고도 소통이 굉장히 수월하고요. 거기에 플러스 북한에서 오신 분들, 이렇게 탈북하신 분들, 지금 현 상황은 이제 잘 모르는 게 많이 있어요. 북한에 관련돼서 저도. 그런데 어쨌든 거기서 이제 기본적인 것들은 다 알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정보를 들으니까 그렇죠. 그 북한 탈북하신 분들하고도 굉장히 이게 웬만한 소통이 가능하고 정말 그 남북을 초월을 해서 이제 대화를 할 수 있고 또 대화를 끌어낼 수 있고 또 이제 플러스 이제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도 있고 그 중간 역할을 정확히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지금 현재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위치가 입장이 참 이제 그 제가 질문을 안 해도 술술술술술술술술 진짜 강의처럼 줄줄 나와가지고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 듣고 느꼈던 것들 사실은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게 북한에 대해서도 알고 일찍 나왔지만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도 이게를 너무 잘 아니까 지금 탈북민들이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사람들 그리고 북한 사람이랑 한국 사람들이랑 우리 쉽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 같이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그렇죠. 그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은 굉장히 공감이 돼요. 왜냐면 사실은 한국에 온 지 5년, 10년까지 된 사람들은 이 중간 역할을 하기가 힘들거든요. 힘들죠. 잘 모르니까 일단. 자기는 적응이 다 됐다. 그거는 하지만 어디 선배라고 해서 나한테 이런저런 가르치냐. 이거를 말씀하시는데 이게 사실 정서적으로 적응이 된 거랑 경제적으로 내가 돈을 많이 모았어. 이거랑 사실은 다르거든요. 다르죠. 요거를 탈북민들이 사실은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정서적으로 적응이 잘 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랑 어떤 개그를 했을 때 어떤 문화를 얘기하고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거를 같이 받아치고 웃고 해야지 이게 정서적으로 적응된 거예요. 그렇죠. 공감을 할 수 있어야지. 내가 돈을 많이 모아놓고 집 한두 채 가지고 있어. 나는 이제 이렇다 하는데 그 무리하고 어울리지 못해. 그럼 이거는 아직 정서적으로 교감이 안 되고 적응이 안 되는 거라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해요. 그 뭐 개인의 스타일이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이제 일단은 통일을 해야 되고 남북은 그거는 자명한 사실이고 남한이나 북한이나 그러려면 서로 이제 단합이 돼야 될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 입장이니까 서로 돕고 또 서로 이제 나누고 그렇게 사는 거는 좋은 거죠. 자, 어쨌든 북한에서 꽃제비 생활을 하면서 힘들게 어찌 살다가 좋은 선교사님을 만나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까지 이렇게 와서 정말 너무 행복하고 이런 생활을 살고 있는데 한국에 와서 지금 결혼은 하셨죠? 결혼했죠.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지금 이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결혼 생활 스토리를 좀 얘기해 주세요. 연애 스토리는 일단은 북한 사람이잖아요, 저도. 근데 보면 이제 북한 사람들은 좀 화끈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많이 외로웠습니다. 박력이 있으니까, 남자가. 저 같은 경우에 대한민국에 와서 예쁜 대학생활 할 때도 예쁜 친구들이랑 이제 교제도 해봤고, 대한민국의 탑 클래스, 잘 사는 집 따님들하고도 교제를 해봤고, 같이 놀기도 하고, 사실 서울예술대학교라는 게 그런 일반 사람들보다는 좀 그런 분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 연예인 소위 말해서 그 지망생들이 많이 오고 실제로 연예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제가 북한에서 왔다는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신기해하고 좀 많이 접근을 하고 농담 삼아 어떤 분들은 요거는 살짝 문화 충격인데 어떤 여자분들은 저한테 와서 그러시더라고요. 오빠가 굉장히 좀 이렇게 귀엽고 관심이 가니까 한 3개월만 우리 만나봅시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여자한테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처음에는 여자한테 대시 받으니까
좀 굉장히 자존심이 좀 상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뭐지? 내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처음에는 좀 적응이 안 됐습니다, 저도. 이게, 그렇지. 그러니까 정착이라고 우리 표현을 하는데, 그런 과정 중에 일부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청년들, 젊은 청춘들은 자기 표현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몇 번 대시 받았어요? 좀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그리고 저는 그런 그 교제도 많이 해봤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해봤었는데, 살짝 좀 근본적으로 좀 외로움이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북한에서 왔다는 근본적인 그 생각은 없앨 수가 없단 말이죠. 나름대로 알게 모르게 거리를 두게 되고, 그런 것들이 습관처럼 나오고, 좀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몸에 배이고, 스스로를 좀 소외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이. 그러다 보니까 더 가까이 갈 수 없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헤어지게 되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면 그런 생각이 안 들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좀 소심한 성격도 있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많이 외로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되고, 뭘 해도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가정에 대한 그런 생각을 조금씩 나이 들어감에 따라 좀 이제 하게 됐었는데,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어떤 이제 봤거든요. 근데 굉장히 귀엽고. 봤다고요? 굉장히 뭐를 봤어요? 여자친구를 봤죠. 지금의 와이프를. 예, 지금의 와이프. 근데 이제 고향도 같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궁금한 것도 많고. 그러니까 외로우니까 이게 또 이제 관심이 가잖아요. 예. 그랬는데 이제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통하는 것도 있고. 예. 그 근본적인 외로움이 조금씩 이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의 와이프분을 만나면서. 그렇죠. 연애하면서.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와이프를 봤고. 예. 근데 저희 와이프도 눈이 커요. 얼굴이 결한 형, 내 나름대로 예쁜 형이 있어요. 예. 그래서 봤는데 그게 이제 딱 맞는 거죠. 유미 씨도 보면 눈이 크시잖아요. 예. 근데 눈도 크고 굉장히 순박한 거예요. 북한에서 왔고. 그러면 네. 아까 잠깐 지나가는 말로 뭐 친구네 놀러 갔다가 만났다라고 그렇죠. 하셨는데 네. 고백하거나 뭐 이런 건 말씀 안 해주셨어요. 네네. 친구네 갔는데 어떻게 만났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왜요? 고백보다는 고백 좀 받으셨어요? 급했죠. 그런 어떤 사랑이 급했죠. 그러면 사랑이 이러니까 그렇죠. 절차 같은 거 뛰어넘어 그냥.